우와. 우와. 저는 지금 일단 이기대에 화산 분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고. 네. 황령산이 첫 번째 호수였다는 부분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화산 폭발이 있었다. 부산은 정말 역동적인 곳이다. 그 다이내믹 부산이 거기서 나왔네요. 네. 이윤철 아나운서 웬일이에요? 카페에서 타고. 아, 현우 씨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열심히 일하느라고. 네. 제가 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 뭐예요?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구석 여행을 저한테? 네, 소개시켜 주려고. 수정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쵸? 오늘 뭐 촬영해요? 불안해요. 불안할 거 없어요. 오늘은 네. 그냥 저랑 같이 부산을 여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1위 가이드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가볼 여행지는 바로 산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갈 곳은 이 KBS 부산 방송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랑 가까운 곳이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보물이 황령산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보물까지는 없을 텐데요. 이 골프공만한 보물이 한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보물이 있어요? 어디요? 이게 지금 암석 안에 있는 문이에요? 네, 이게 약 5에서 10cm로 골프공보다 조금 더 큰 크기라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 사람이 새긴 게 아니라 자연과 자연이 만나서 저절로 생긴 거라는 거죠. 자연이 만든 거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이 보물의 이름이 바로 구상발려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요? 구상 뭐라고요? 구상발려암. 구상발려암. 네. 이게 이름을 나눠서 보면 어렵진 않아요. 앞에 구상이라는 말은 이 골프공처럼 구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발려암이라는 말은 얼룩 반자에 거칠 여자를 써서 다른 돌멩이에 비해 색이 좀 더 얼룩덜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 모양을 품은 발려암이다라는 뜻이죠. 이 구상발려암이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이곳 황령산에서 최초로 발견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10개국을 넘지 않습니다. 1980년부터 천연기념물 제267호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는 진짜 보물인 거죠. 우리 회사 뒤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천연기념물이요? 네. 게다가 저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 제가 매일 보는 황령산. 네. 그 발려암 암석 내에 구상 조직이 들어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고 특히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 지역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산 지역에 있는 구상 발려암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땅 지각의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특이성과 희귀성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지질유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발려암은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솟을 때 미처 밖으로 못 나오고 그대로 땅속에 굳은 돌멩이거든요. 근데 땅속에서 굳을 때
골프공처럼 이렇게 동그란 무늬가 생긴 거예요. 그 수가 많지도 않고 거기에 이렇게 무늬까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보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주 씨, 네. 그 마그마 때문에 이런 보물이 생기려면 황령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 없었다? 아까 있다가 말았으니까 네. 반반일 것 같긴 한데 황령산에 화산이 있었다고? 네. 화산 폭발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약 6천만에서 8천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후기로 가볼게요. 황령산 일대는 호수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원래 호수였던 곳이 마그마가 터지면서 지금의 황령산이 된 건데 말도 안 돼! 원래 호수였던 곳이 마그마가 터지면서 지금의 황령산이 된 건데요. 황령산이 첫 번째, 호수였다는 부분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화산 폭발이 있었다. 이거 저 처음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요. 아, 현호 씨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뭐 저도 몰랐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쵸, 모르실 이런 거예요. 거 몰라요, 아, 사실. 그럼요. 옛날에는 이 돌의 무늬가 너무 예쁘니까 네. 주민들이 가져가서 골목 담장 쌓기도 했대요. 아, 저도 방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골프공으로 써 가져가가지고 어머 사장님 이래서 다 이렇게 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짜잔. 이게 뭐야? 돌에 꽃이라도 핀 것 같지 않아요? 핀거 같네요? 그쵸? 이거 보세요. 우와. 너무 이쁘죠? 진짜 꽃 모양이네요. 네. 오. 우와 어머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고? 정말 꽃이 핀 것처럼 네. 굉장히 아름다운데 미주 씨 생각에 네. 이 돌 하나가 과연 얼마쯤 할까요? 비싸요? 비싼데 아주 비싸요. 많이 비싸요? 한 10만 원? 비싸면 50만 원? 좋다, 100만 원 정도까지. 1,000만 원? 아 1,000만 원까지는 아니지 돌인데 이 돌 하나가 자그마치 30억 원. 잠깐만요. 얼마요? 30억 원. 30억이요? 네. 30억. 30억이요? 네. 하나에? 이 돌을 흔히 꽃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름은 구과상 유문암이라고 해요. 앞에 구과상이란 말은 구상과 같고요. 유문암은 흐를 유자에 무늬 문자, 한자를 쓴 겁니다. 흐르는 무늬가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 유문암은 마그마가 밖으로 흘러내리면서 식은 돌멩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아까 그 반려암은 그 마그마의 그 안에서 그쵸, 만들어진 땅속에서. 거고 네. 또 요 윤문암은 그 흘러서 밖에서. 이렇게 막 꽃이 핀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오 신기하다. 네. 근데 30억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여기세요? 우린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네, 그래요. 방구석 30억, 여행이니까요. 30억.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가면 이런 귀한 보물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바로 이기대입니다. 이기대? 네. 이 바위들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나와 있는 이 바위들을 음회암이라고 하거든요. 오. 음회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너무 처음 듣는 얘기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우리 그 암석의 이름을 붙일 때는 보통 이제 한자로 뜬 글자인 한자로 새기다 보니까 네. 좀 어렵게 들리는데 네. 뜻을 풀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사실 뜻이에요? 음회암도 네. 엉길 음자에 엉길 음자. 재회자. 재회자. 네. 어. 그래서 재가 엉겨서 생긴 암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
여기서 재는 과연 어떤 재를 말하는 걸까요? 재는 네. 어려운데 이게 모래 같은 그런 건가요 혹시? 비슷해요. 쌓였으니까. 아, 어려운데요. 네, 여기까지 제 지식입니다. 네. 이 이기대 역시 황령산처럼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화산이 폭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제 돌멩이와 화산재 등이 날아오는데 바로 그 화산재가 굳어서 생긴 게 응회암인 거죠. 이 커다란 응해암을 보면은 그 당시 화산이 최소 몇 번 터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질문이 좀 많죠. 네. 최소 몇 번 이상 터졌을까요? 화산이 몇 번 이상 터졌냐고요? 저는 지금 일단 이기대에 화산 분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고 네. 많이는 터지지 않았죠. 자주는 일 아니야.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 끝났겠죠? 정답은 네. 몇 번? 최소 3번 이상. 네? 두세 번? 다섯 번? 세 번. 이 바위를 보고 화산이 3번이 터진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암석이나 지층을 볼 때는 밑에서부터 쌓이기 때문에 네. 아래에서 위로 보거든요. 네. 제일 아래를 보면은 아주 큰 돌이 이렇게 박힌 게 보이시죠? 아, 큰 돌. 음. 아. 이거는 화산이 이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터졌거나 아주 큰 화산이 터져서 이렇게 큰 돌이 날라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를 보면은 큰 돌이 안 보이고 거의 그 모래 수준의 잔잔한 층이 쌓였죠. 이거는 화산이 안 터지고 쉬느라 화산재만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약하고, 뜻하는 게 휴직이라고 해요. 네. 휴직이 화산 폭발이 없었던 시기에 그렇죠. 먼지들이 날려서 그렇죠. 그 위를 보면 또 큰 돌들이 막 박혀 있고 순차대로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다시 또 그 이 잔잔한 층이 이렇게 보이죠. 요때는 또 휴직이, 두 번째 휴직이.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죠. 네. 여기도 돌들이 와서 박혔다가 빠진 자리. 그래서 총 이 이기대에는 화산 폭발이 3번 있었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기대에 오면은 지천으로 깔린 게 보물이라고 했는데요. 네. 바로 이 천연 융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융단이요? 천연인단이 네. 뭐예요? 한번 네. 보실래요? 아, 이게 융단이에요? 예, 융단처럼 쫙 깔려 있죠. 약간 그거 같네요. 네. 무슨 연예인들 네, 레드카펫. 레드카펫처럼. 네. 그리고 여기도 색깔도 다르죠. 그렇네. 색깔이 선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야, 이게 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 그렇죠. 뭔가 네. 영화제 시상식 같은 느낌? 어, 블랙 카페?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혹시 여기를 걸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민해봐야겠네요. 국제 영화제 등산복 말고. 입고. 와. 아니 우리가 모르고 흔히 걷던 이 바위도 알고 보면은 바로 마그마의 흔적이라는 사실. 이거를 암맥이라고 해요. 암맥.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땅 밑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이제 터지기 직전에 움찔움찔하면 이 약한 바위 틈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거든요. 네. 이걸 암맥이라고 해요. 암맥. 네. 이 암맥 위에 쌓였던 지층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깎이겠죠. 깎이고 밑에 있던 암맥은 지각이 융기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런 땅이 된 거죠.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온 살이랑 원래 있던 땅이랑 성질이 다르니까 네. 이 색깔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신기한데.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자연의 환상적인 그런 흐름들이 다 묻어 있는 곳이 이기대가 아닌가. 그렇죠.
돌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구멍 뚫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약간 그 제주도의 현무암 같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네요. 뭐죠? 이 구멍은 왜 생긴 거죠? 이게 뜨거운 마그마와 차가운 땅이 만났을 때 온도가 서로 다르니까 음. 스파크가 이렇게 일어났던 흔적이에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용암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죠. 그럼 우리가 뭐 물 끓일 때처럼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이런 것들이 터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까 굳어서 이런 또 특이한 모양을 내네요. 와 이게 진짜 뻗어져 경관이다. 참 절경이야. 이 기대는 언제 봐도 멋있어. 약간 치마 같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우선 지층이 먼저 있으면 파도와 자꾸 부딪혀다 보면 파도에 깎여가지고 네. 평평해지거든요. 우선은 이 평평해진 암석을 파식대지라고 하거든요. 파식대지.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평탄한 대지. 이기대 바위 대부분이 제가 아까 어떤 암석이라고 했죠? 함이요. 맞습니다. 응애함. 그렇죠. 응애암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응애함은 해자가 제자니까 화산재. 맞습니다. 나 좀 오늘 공부 되네요. 네. 화산재로 만들어져가지고 응애암이 다른 돌에 비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파도에 자꾸 깎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깎이느냐? 30m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30m? 우와. 좀 우와. 생각보다 깊죠? 네. 지층이 해안선 가까이 있으면 계속 파도에 의해서 네.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도에 깎여 나가는 것을 해안 침식, 해안 침식을 줄여서 해식. 파도가 자꾸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깎이느냐. 방금 보신 해안동굴도 꽤 깊어 보였죠. 그래서 무려 30m까지 파고 들어간대요, 파도가. 땅이 이제 올라온다고 네. 했죠. 그래서 이렇게 깎였던 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방금처럼 동굴이 되는 거예요. 올라온 틈에다가 이게 다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솟아가지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기대에는 해식동굴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몰랐지? 이번 같이 이렇게 약간 뭐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고 이럴 때 제일 동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기대하면 반딧불이밖에 몰랐는데 해식동굴도 있고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점점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우선 이기대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기대는 사실 내가 잘 알지. 잘 알지. 그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이에요? 영화에서도 봤어요. 이기 두 이자를 써서 두 명의 기생.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 두 명의 기생이다. 네, 이기대. 옛날에 경상 좌수사가 두 명의 기생과 이곳에서 놀았다고 해서 이기대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미주 씨가 방금 얘기했을 무슨 치마폭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생과 치마폭을 같이 연상해가지고 이 해안 당구가 마치 치마폭처럼 넓다고 해서
치마 바위라고 불리기도 하죠. 치마 아까 본 게 치마 바위. 네, 치마처럼 아.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죠. 아, 여기는 보니까 뭔가 화산재로 이루어지고 이래서 파도가 어떤 조각가의 작품을 이렇게 착 전시해 놓은 느낌이에요, 이 기대가. 네.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게 껍데기예요? 네. 진짜 공룡알 공룡알. 껍데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지? 신기하죠? 보십시오. 이게 발견될 당시에 공룡알 껍데기인데 둥글둥글하게 이쁘게 생겼죠. 이게 도송반도에서 네. 우와! 오! 신기하죠? 신기하다. 이렇게 두송반도에서 공룡알이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어렵죠? 공룡알이 나왔다고? 그게 뭘 의미하냐? 두송반도 일대가 큰 호수와 작은 하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네. 주변에 큰 평원이 펼쳐진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물과 먹이가 이렇게 풍족하니까 공룡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면서 알도 낳고 새끼도 키우고요. 두송반도에서 못 봤던 공룡 발자국은 한반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전남 화순 서유리에 있는 공룡 발자국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는 육식공룡이랑 초식공룡 네. 발자국이 1,500여 개나 있다고요. 전남 화순 서유리에. 그렇게 많아요? 네, 특히 보행열이 잘 남아 있어서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이 돼 있고 보행열이 제일 긴 건 45m까지 이어진다고요. 보행열은 그 공룡이 직접 이제 걸어가서 생긴 발자국. 그렇죠. 45m면 네. 어느 정도죠? 네. 꽤 긴데요? 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무려 28개의 발자국이 찍힌 한 보행열은요. 보폭이 처음에는 촘촘하다가 뒤로 갈수록 보폭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왜요? 이걸 보고 이제 사람이 추측을 하는데 바로 공룡이 갑자기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냈다. 왜 애들이 네. 공룡 얘기 좋아하지 알 것 같아요. 네. 계속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도 보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갑자기 가면 보폭이 넓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 보폭을 가지고 얼마나 속도를 냈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무려 시속 39.5km까지 속도를 냈다는 거죠. 와, 너무 재밌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티아로사우루스가 네네. 갑자기 걸어가다가 뛰었을 때 몇 킬로.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니까, 야,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번에는 지진이 만든 천연 벽화를 보러 갈 거예요. 벽화 많이 보셨어요? 지진이 뭘 만들었다고요? 천연 벽화를 천연 벽화.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오! 네! 페인트 칠해 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 정말 이 와. 한 폭의 그림 같죠. 네. 네. 사실 태종대 하면 수국이 유명한데 네. 와 수국이 생각 안 날 정도인데요. 지금? 그렇죠. 이게 거대한 자연이 만든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와.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요 위에도 이렇게 편하게 무늬로 네. 돼 있고 밑에도 그런 것 네. 같죠. 근데 여기 중간에만 없어요. 좀 물결처럼 네. 좀 불규칙한 무늬가 형성돼 있잖아요. 네. 자, 이 벽화의 이름이 바로 슬럼프 구조라고 합니다. 슬럼프 네. 구조. 네.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내 경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쌓이다가 슬럼프 오면은 그 압박감에 양옆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빡 굴곡이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지층 전체가 굴곡이 져야 되잖아요. 힘을 양옆에서 받았으니까.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운데만 이런 물결 모양을 갖게 됐을까요?
뭔가 양옆에서 치던 힘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금 밑에서부터는 지층이 잘 쌓이고 있었죠. 근데 옆에서 큰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 땅이 이제 요동치겠죠. 네. 지진이 사라지고 조용해지니까 또 평온하게 지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쌓였는데. 네, 이런 벽화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동한 자리에 또 지층이 쌓이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의 벽화 모양처럼 천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네. 야, 이거 정말 자연이 만들어낸 엄청난 벽화. 맞습니다. 이것도 희귀한데. 네, 이게 천연벽화 근처에 음. 태종대가 만든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파워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이렇게 봐도 멋있네요. 멋지네요. 야, 이 팝업북에 있는 게 바로 태종대와 태종대 천연벽화와 네. 승선 바위입니다. 신기하죠? 얘만 쑥 올라와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산 사람들은 이곳이 너무 절경이 아름다워서 신선들이 내려와서 놀고 갔을 것이다라고 해서 신선바위라고 부르는데 아, 저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아, 전 신선이 만들었다고. 아. 네. 아, 너무 좋아서 신선이 놀다 갔군요. 이 신선바위 어떻게 생긴 걸까요? 지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네. 뭐 융기, 뭐 태적, 또 뭐 파도가 깎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는 융기인 것 같아요. 뭔가 바위가 솟아오르지 않았을까요? 마그마 나왔고 아까 네. 파도 나왔고 아 뭐지? 올라왔거나 음. 융기에 있거나 아니면 네. 깎였겠죠. 아까 이 기대에서 본 해식 동굴이 이제 그 네. 파도에 침식이 되면서 해식 동굴이 만들어지죠. 네. 이게 더 계속되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생기는 아. 거예요. 이걸 씨 아치라고 하거든요. 시아치.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코끼리 바위? 네. 라고 코끼리 부르는? 모양인가? 대충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그러니까 모양이죠. 동굴이 더 깎여서 침식이 계속되니까 이제 동굴을 넘어서 이제 씨아치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씨 아치가 생겼다가 위에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요것만 하나만 뚝 떨어져 있죠. 아. 이렇게 아치가 있다가 위에가 탁 무너지면 여기만 불쑥 솟아오르게 되죠. 이걸 씨스택이라고 해요. 먼저 시스텍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융기가 되니까 그렇게 불쑥 솟아나는 거죠. 아. 두 가지 작용이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같이. 네. 신선바위가 이렇게 처음에 깎여서 생겼는데 더 이렇게 솟아오른 건 또 그 사이에 지각이 융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늘의 거죠. 키워드가 약간 융기인 네, 것 이렇게 같습니다. 솟아오르는 네. 이윤술 아나운서도 솟아오르고 있어요.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멋진. 이런 시스텍이 유명한 곳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유명한 곳. 네. 힌트는 섬이 5개 됐다가 6개가 되기도 하는 정답! 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오륙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5개의 섬이 나란히 서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네. 신기해요. 이게 5개의 섬이 이렇게 나란히 생기게 된 데에는 빙하기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이곳에 이제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해수면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졌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하나의 땅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육지 상태에서는 아까 신선바위처럼 약한 네. 부분이 계속 깎이게 되는 거죠. 아. 그 상태로 빙하가 풀리고 해수면이 점점 차오르니까 지금의 5개의 섬으로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섬이었던, 하나의 땅이었던 것이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5개의 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와, 부산에 진짜 지진도 났다가 화산 폭파도 났다가 빙하기도 있었다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땅이었죠. 오! 야, 이건, 어머! 종 맞은 것처럼 이렇게 총을 맞았대요, 바위들이. 오륙도에 가면은 이렇게 암석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거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아까 화산재가 뭔가 이렇게, 이름이 타포니, 흔히 풍화혈이라고 하는데요. 풍화열. 그러면 바람풍차. 그렇죠. 바람 때문에 생긴 바람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에요. 큰 구멍이 생긴다고요? 네. 이기대와 가까운 오륙도도 화산의 폭발의 영향을 네. 받았는데 이게 화산이 폭발할 때 날아온 커다란 돌들이 암석에 박혀 있다가 오랜 세월 바람을 맞거나 또 해풍에 실려온 소금기가 결정체를 이루면서 점점 커지니까 박혀있던 돌멩이를 뽕 하고 빼는 거죠. 맞습니다. 야, 자연의 힘이 참 대단하네요. 신기하죠? 물가에 있는 돌멩이 중에는 타포니처럼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네. 아까 이기대에서 봤던 해안당구에 생긴 구멍입니다. 오.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좀 달라 보이네. 야. 물가에 있기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파도가 가까이 있으니까 파도가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오륙도는 약간 세로로 구멍이 났으면 네. 이거는 가로로 난 네. 느낌? 이거는 바람이 아닌 파도 때문에 생긴 구멍이에요. 우리가 왜 도자기 만들 때 이렇게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점점 넓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암석에 박혀있던 작은 돌들을 파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씻으면서 돌이 빠지고 안에서 돌면서 구멍이 또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 구멍을 돌개 구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기대 공룡 발자국이라고 안내판이 있을 정도로 이 구멍이 네. 너무 커서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공룡 발자국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구멍이 이제 공룡 발자국처럼 보일 정도로 네. 크고 모양도 기괴하니까. 그렇죠. 이야, 재밌네요. 돌개구멍은 원래 강에서 많이 생겨요. 하천이 운반하는 자갈과 유속에 의해서 바위가 잘 이렇게 파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북 청송 고아리에 있는 돌개구멍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오, 진짜 곱다. 네. 뭔가 새하얗게 분칠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암석을 백석탄이라고 부릅니다. 백석탄. 그리고 이 백석탄에 생긴 구멍이다. 그래서 백석탄 돌개 구멍이라고 부르죠. 아까 그 구멍이 난 게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오, 저 진짜 잘 깎고 있다. 그렇죠. 이쁘게 되게 네. 이쁘게. 그래서 반들반들하게. 자, 미주 씨,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소중한 자연유산 모두 중생대 백악기 후기부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반대로 지금도 그 모습이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이 과연 어딜까요? 그 역동적인 게 아직 남아있다고요? 네. 어디예요? 지금? 제주도? 지금까지 모습이 지금까지도 변하고 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역사의 한 순간인 역사의 한 순간.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네. 오, 지금은 맹금머리, 백합등, 도요등. 오, 뭔가 없던 게 약간 생겨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보던 애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 예. 근 100년이 지나서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어머. 있죠. 완전 바뀌었네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다면 지금도 변하고 있을 테고 그렇죠. 또 오시는 뒤에는 이은솔 아나운서가 이제 혹시나 이제 틀리하실 때는 네. 없던 땅이 생겨났는데요. 네. 그거는 바로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태적물이 아, 이곳 낙동강 하구에 쌓이고 쌓여서 새로운 섬과 모래톱 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 이 강에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만드는 삼각형 모양이나 길쭉한 고구마 모양처럼 된 것을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죠. 오, 네. 네, 바로 이 울숙도는 이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최대 규모의 삼각주거든요. 이게 근데 가로로 생긴 건 또 뭐예요? 아, 여기 밑에. 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강에 퇴적물이 쌓여서 이렇게 삼각주가 생겼는데 여기는 지금 삼각주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네. 네, 요것을 이 연안사주라고 하거든요. 연안사주. 네. 연안사주는 바다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 부산의 최하단 낙동강 하구는 삼각주와 연안사주가 태적물과 파도에 의해서 지금도 모습이 변하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땅입니다. 굉장히 정적이고 뭐 철새들도 날아오고 그래서 조용한 곳인 줄 알았더니 물 밑에서는 그야말로 백조의 다리처럼 엄청난 역동적인 일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네. 부산에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6곳 외에도 금정산, 백양산, 모룬대 등 총 12곳이 있습니다. 경북 청송, 네. 그리고 전라도의 무등산권, 그리고 한탄강, 제주도 이 4곳은 세계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라고요? 네, 우와. 이곳은 주황산에 있는 사람 손바닥처럼 생긴 큰 바위가 랜드마크인데요. 중생대 백악기 말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암석에 틈이 생기고 깎여가지고 지금의 이런 모양이 됐다고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손가락 같기도 하고 손바닥 같기도 하고 야, 신기하다. 재밌네요.
이게 우리나라라고요? 네. 무등산 정상에 펼쳐진 이런 서석대와 입석대가 네.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와. 가서 진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 엄청 거대한 규모거든요. 약간 돌로 만든 나무가 이렇게 네, 장작처럼 있는 것 같아요. 무등산에 있는 주상절리는 그 높이가 무려 30m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나 높아요? 와. 규모에 압도당하는데 이것 역시 중생대 백악기에 화산이 폭발하고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모양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곳이에요. 섬 전체를 화산박물관이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그 제주도의 360여 개의 오름 중에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는 수월봉에 가면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머,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어머.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돌들이 날아와서 팍 박힌 것 같죠? 이렇게 네. 보시면. 화산이 터질 때 이렇게 화산재뿐만 아니라 이런 돌들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화산탄이라고 하는데요. 화산재로 이뤄진 응해암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돌이 그대로 박혀가지고 휘어진 모습이에요. 이거 약간 병풍 같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벽에 쫙 놓여져 있는 그 화산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퇴적층을 잘 관찰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를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 한탄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이에요. 이 한탄강은 중생대가 아니고 신생대의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생긴 협곡이 정말 유명하죠. 네. 가보셨죠? 맞아요. 가봤어요. 네. 이 협곡을 볼 수 있는 배도 다닌다는데 맞아요. 혹시 타보셨나요? 타봤는데 네. 그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네. 하루에 몇 번 운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일반 관광객도 사전 예약을 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검은 오름을 트레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해가지고 뭐 직접 내가 가서 보고 싶다. 그렇죠. 신청해서 볼 수가 네. 있군요. 네. 지역 주민이 심지어 해설사로 같이 동행하면서 음. 유산의 가치도 설명해주기 때문에 교육과 관광, 자연유산 보호까지 야. 3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거죠. 이런 데는 사실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 어. 또 가족들 연인들 같이 가서 트레킹하고 가볍게 안전할 테고 또 네. 우리 부산도 그 3박자가 잘 갖춰져가지고 부산 지질공원 트레킹 이런 코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특히 부산지질공원의 특징이 바로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소중한 지질유산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정말 맞아요. 가깝게 있잖아요. 그쵸. 오늘 소개한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가까이에 지질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부산을 더 많이 소개할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부산 소개에 또 앞장을 서서 아 이런 것도 좀 발전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천만 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들으니까 사실은 너무 옛날이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씩 그림으로 보여주고 네, 영상으로. 보니까 어떤 지구 탄생의 비밀이라든지 야. 이 이기대가 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암석들이 있을까? 네. 그런 비밀들도 다 풀렸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산을 그 상징하는 카피가 다이나믹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산의 이 예전에 지형 자체가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땅이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사실 부산은 정말 역동적인 도시다라는 거를 그 다시 한번 다이내믹 부산이 거기서 나왔네요. 그럼요. 네. 오늘 어쨌든 미주 씨랑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